그래서 이거 명도 얘기를 좀 하자면,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사람한테는 2,300 물어줬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2,000 물어줬어요. 그러면 이게 4,300 물어주는 거잖아. 그럼 많이 남았을까 안 남았을까? 여기다 4천만 원 더 엎으면. 그럼 별거 없잖아요. 1억 2천짜리 4천만 원 하면. 물론 시세보다는 싸다고 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김명희, 박종환은 전 소유자였단 말이에요. 등기부에 보면.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9월 26일 날 오고 저당이 26일 날 했으면 이건 뭐야? 동일일자죠. 네. 동일일자 뭐 하나? 대박. 그러면 이게 9월 26일 밑으로 깔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전입은 93년도라고 하면 전입이 아닌 거지. 이거는 소유자일 때 전입인 거고 소유자 이후에 27일 날 이 사람이 대항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2천만 원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안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 안 물어주고 이 사람 내조 대책이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소송을 해야겠죠. 소송을 하는데 아셔야 될 게 주임법 관련된 거는요 굉장히 빨리 해요. 한 달 안에 끝납니다. 주임법 관련된 소송은.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전소유자 임차인이라고 해서 대항력이 있다고 여기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민사소송을 내가 낸다. 그러면 한 달 안에 끝나게 되면 이 사람 쫓겨나겠죠. 명도 인도명령 신청 대상되었으니까. 그러면 이사비를 못 받고 쫓겨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어차피 받는 돈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인수익 자체가 없는 거고 여긴 이상욱이라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없는 건데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왜 나와 있을까요? 전입이 되어 있고 나서 빼려고 하면 본인이 빼가지 않으면 주인이 와서 이 사람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주인들이 전입세대 맨날 보나? 연락? 안 보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경매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없는데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보고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입세대 연락을 띄워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있는지 방문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보면. 이제 동일일자 대박이었던 거는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전 소유자가 박종환이라는 사람이 전 소유자인데 전 소유자가 이제 등기부로 이게 이제 지금 오래될까 등기부가 안 나와. 이게 안 보여지니까. 하지만 등기부 찍어서 등기부 보면 전 소유자인 게 이름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근저당이나 저당과 같은 날짜. 야, 그러면 뭐라고? 대박이다. 왜? 이거를 인수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인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괜찮은 물건이 되겠죠. 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최근가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명도할 때, 그러니까 명도를 어렵게 하는 사람,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다? 컨설턴트다. 최근 겁니다. 2019 사경 5530 잠실동 아파트네요.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항상? 기본 정보. 잠실 리센티가 어떨 것 같아? 잠실이에요, 잠실. 최근에 한 20년 내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딜까요? 서울 시내 25개 중에 퍼센테이지로. 네, 제가 말씀드리면 강남이 제일 많이 올랐을까요? 20년대로? 퍼센테이지 아니에요. 잠실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송파구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왜? 인구가 예전에 송파구가 인구가 관악구보다 적었어요. 근데 25개구 중에서 어디가 인구가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송파구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엔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00년대만 해도요 송파가 잘 사는 구였나요? 2000년대 아니에요. 잠실 주공단지 있잖아요. 거기가 2억 3억이었어요. 20년대. 지금은 20억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있는 뭐 만세대짜리 송파역 근처에 있는 옛날 가락 아파트 그게 그렇게 비싸진 지가 오래되지 않아요. 송파구가 왜 올라간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인구가 느니까.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 때를 찍는 것도, 그러니까 인구가 느는 건요 개발 계획에 굉장히 큰 축이거든. 인구가 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도로도 들어가고 학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좋은 것들을 다 넣어줘야 돼.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죠? 선거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많이 느는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선거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그 뭐 강남을 막 적으로 두는데 사람들이 강남을 함부로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서울 시내에서 송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데가 어딜까요? 강남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는다는 것 자체가 지역적으로 되게 좋은 거다. 근데 인구 사이트는 어디에 나온다? 지자체 사이트 보면 다 나와요. 우리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갖고 투자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물건은, 이 아파트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이게 요 잠실동에 있는 리센시 아파트가 지분이어서 그렇겠죠. 이게 보면 2분의 1 지분일 것 같아요. 25억짜리요. 굉장히 큰 아파트네요. 이게 50평대 아파트일 것 같아요. 49평형. 그러면 이게 이 지분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왜 어려워한다? 지분이면? 몰라서. 어? 그리고 공유자 매수 신고라는 게 있는데 공유자 매수 신고를 할 가능성은 몇 퍼센트다? 25%다. 일단 어떤 아파트인가 볼게요. 보면 최근 거니까. 아파트가 대단지네요. 좋아 보이네요. 벙커도 꼭대기층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이제 내가 이제 입찰을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다? 네. 우선 등기부에 받는 거였죠. 그 보면 말소기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소기준 권리가 아이고. 말소기준 권리가 어딜까요? 이게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는 이게 그러네요. 이게 그렇죠? 그럼 그 밑으로 내가 인수할 게 있나? 없죠. 인수할 건 없어요. 인수할 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뭐 여기는 됐고 그러면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고 그 다음에 뭘 볼까요? 임차인. 임차인이 되게 어려운 임차인이 있네요.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소기준 2019년보다 빨라요. 확정일자는 받았어요.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면 이 사람은 뭐 13억이나 되네? 그럼 13억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25억짜리 전세가 13억이면 그때 당시는 되게 큰 건 아니죠. 최근에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전세는 이거보다 더 나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전세라고 하면 내가 이게 이제 2분의 1 지분이에요. 지분이 2분의 1 지분이면 이거를 내가 물어줘야 될까요? 안 물어줘야 될까요? 13억을 2분의 1 지분이면 내가 이게 금액이 적으면 지분의 2분의 1 이하면 안 물어줘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2분의 1이면 어떻게 돼? 2분의 1이면 물어줘야 돼. 이건 불가분 채무라고 해서 나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 13억을 내가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얼마를 받아갖고 물어야 된다? 내가 이거 이렇게 4억에 받아도 13억을 물면 내가 이게 남는 금액이에요? 아니죠. 12억 5천짜리인데 감정가가. 근데 이거는 불가분 채무라고 해도 구상권이 누구한테 있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반을 13억의 반이 뭐 6억 5천인가요? 네. 12억 5천? 그럼 6억 2,500이겠네? 6억 2,500을 다른 지분권자한테 내가 먼저 물어주고 구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상권은 발생하지만 이건 불가분 채무로 나누지는 못해.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내가 받아놓고 뭐를 신경 써야 되냐면 받아놓고 구상권을 신고해서 그 사람한테 6억 5천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고 우선 그 상대방한테. 그리고 이거를 2분의 1이면 내가 이 사람 임대 이 13억 5천 준다고 해서 쫓아낼 수 있다? 없다? 못 쫓아내요. 내가 51%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물건이 되겠죠. 그리고 향후에 이게 가격이 더 오른다는 보험이 25억이나 되는데 지분이? 이 아파트는 지금 한 25억은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공유자 매수인과 지분 때문일 텐데 이런 거는 명도가 어렵다 싶다? 어떨 것 같아요? 명도는? 낙찰은 5억 7천이면 22명이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들은 5억 7천을 주고도 5억 7천에 얼마 12억 5천을 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야? 13억? 13억을 물고도 더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시간상. 그러니까 22명이나 들어왔겠죠. 근데 사실 남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계속 아파트가 오른다고 하게 되면 아파트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불가분 채무인데 이런 물건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이게 그냥 분석하고 그냥 잘 받네 하는 게 나을까? 네, 맞아요. 이렇게 큰 걸 하는 게 아니야. 너무 위험하잖아요. 남아도 이거 얼마 남을까? 남아도
내가 이 사람한테 불가분 채무를 하고 13억 물어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6억 2,500, 그러니까 6억 5천을 받기가 물론 받아내겠죠. 근데 소송해야 될지도 몰라요. 나는 주는 돈은 쉽게 주지만 상대방한테 다른 지분권자를 받아내기는, 그러니까 주는 거는 쉽고 받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아파트가 25억 이상 해서 30억, 40억 돼야 남을 텐데, 그리고 내 전체 지분도 아니고 반 쪼가리면 내가 이걸 처분할 능력이 있다 없다? 같이 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어때? 내가 돈이 넘치지 않는 한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근데 왜 22명이나 들어왔을까요? 몰랐어요. 나는 좀 그러잖아요. 22억이나 들어갔고 5억 7천까지 물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제가 보세요. 5억 7천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 받았으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물어야 될 돈이 13억이 있어. 그럼 18억 7,500이죠. 물론 6억 5천만 원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18억에서 만약에 6억만 때 내가 소송비 빼고 18억 6억 때문에 내가 이거를 12억에 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 지금 뭐 감정 가격보다는 5천만 원 정도 약간 덜 항목이 됐지만, 내가 이 사람과 내가 6억 5천, 그러니까 13억 돌려주고 해갖고 내가 18억에 샀는데 다시 받아야만 내가 남는 게 되잖아. 5천만 원. 감정가대로 가면. 그러면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런 생각이 이제, 그렇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나쁜 물건이다 좋은 물건이다는 판단은 좀 유보해야겠죠. 근데 선수가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아요. 난 이거는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큰 돈이 묶여 있는데, 근데 이 사람 낙찰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사람 이 불가분 채무자 알고 받았을까요? 모르고 받았을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제 기간이 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3억을 계속 해갖고 전세보증금으로 갖고 가면 좋지만, 난 지분 물건이고 경매 들어왔던 물건이라 전세금 나 이렇게 못 줘요 하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전세보증금 내줘야 되고, 내줬다가 전세보증금 낙찰 받은 사람이 내줘? 그럼 그 다음에 6억 5천을 내가 받아? 그것도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는 물건이라 그다음 저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명도 얘기 계속 할게요. 2008 타격 15167 계속 얼마나 1516 1517 부천시 소사구 대안동 여기네. 요 얘기는 좀 더 요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자,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 소사구 여기도 부천이 항상 보면 재개발 촉진지구였단 말이에요. 보면 크게 보면 여기 보면 어떤 물건이라든지 재개발 지구 내에 있었던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재개발이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재개발이 안 됐을까? 부천이 재개발이 해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생각하면 재개발이 해야 마땅하잖아요. 평지고. 근데 이때 집값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뭘 달라고 했을까? 그러면 재개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건축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의서 받고 나서 본인 부담금 내라고 하니까 본인 부담금 내라면 다 깨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상태에서 본인 부담금 내라고 내는 사람이 생기는데, 가격이 동결되거나 지지부진한데 너 돈 내놔 그래야 아파트 생겨하면 안 한다니까. 나중에 향후 이런 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 물건은요 2억 1천이나 됐는데 감정가 대비해서 49%나 떠졌는데, 이게 재개발 지역이었다고 하면 많이 올랐을 텐데 이때는 재개발이 끊기는 지역이에요. 재개발이 막 해제되고 막 2008년경에 막 이랬을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다. 이게 경매가 2009년 보면 2008년에 우리가 뭐 왔죠? 리먼. 그럼 2009년에 영향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리먼이요 2008년 10월 말에 왔거든요. 그럼 이때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때 누가 낙찰받지 않아요. 그런데 경매라는 거는 항상 저렴하게 사는 거잖아요. 내가 감정가의 50%대로 낙찰을 받는데 그게 손해볼 수 있을까요? 거의? 그럼 나라가 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싸게 근데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화랑일 때는요 경매가 사실 덜 좋아. 부동산 가격이 좀 조정이 되고 좀 떨어지고 뭐 이래야 부동산이 더 좋은 게 이러면은 경매 받으러 온다 안 온다? 확실히 덜 오거든요. 이것도 재정비 촉긴 주고 했는데 이때 그래서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그 1억 4,800에 받았는데 22명이나 들어왔는데 1억 4,800에 나왔다. 그럼 이때 당시 경매가 어땠다는 건 알겠죠? 싸게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 그러니까 뭐 물론 이 가격에 보면 70%대이긴 하지만 뭐 50%대가 아니라 70%대이긴 하지만 2억 천 되면서 22명이니까 그래도 2억 천인데 2억 천, 2억 2천, 2억 3천 쓰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수명 넣겠어도.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다? 예, 등기부 보고 그다음에 예상 배당표 보면 내가 인수할 게 있는지 없는 게 중요하잖아요. 쭉 봤을 때 인수할 물건이 인수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물건은 내가 싸게만 받으면 괜찮은 물건일 수 있고 재개발 지역이니까 괜찮은데 이게 이제 명도 하잖아요. 명도 얘기니까요. 만약에 이 소유자가 전화가 와요. 이해관계인한테는 연락처를 줘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전 소유자는 전화가 와. 아, 내가 이거 갚을 테니까 당신 잔금 내지 마. 내가 갚을 거야. 이렇게 얘기가 왔어요. 그럼 낙찰 받고 나서 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어떨까요? 채무한 사람이 그동안 돈을 안 갚았던 돈이 바로 생기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돈이 생기면요. 그 전에 생기지. 내가 낙찰 받을 동안 기간이 그렇게 긴 동안 안 갚았던 사람이 갚아요?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낙찰 대금을 바로 내면 자기가 소유권을 잃는다는 얘기는 어디서 다 들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위협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 받고 내가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돈을 바로 낸다? 좀 늦게 낸다? 바로. 네, 바로 낸다. 바로 내야 돈이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에는 그 사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도는 만나러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받은 사람이 명도를 만나러 안 가. 안 가. 그럼 이 사람은 뭐 낙찰을 받고 나서 그 기일도 지났어요. 그럼 이 사람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안 떼인 가장 큰 이유는요. 하고 나서 기일이 잡히기 3일 전까지만 내면 그 사람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돈은 냈어요. 돈은 냈어. 나중에 이자 낼까 안 낼까? 이자 내요. 법적 최고 이율의 이자를 내고 받아오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이 갚아갖고 취하된다고 했는데 취하됐을까요? 갚을 사람은 다 갚는다니까. 안 돼. 그러니까 명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만나러 갔는데 만약 이 사람이 내가 만나러 갔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한다. 내가 갚을 거다.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돈이 들어오면 어차피 취하돼요. 근데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바로 돈을 내고 취하시키기는 어려워요. 못해. 그렇지만 내가 낙찰 대금을 좀 미루면 취하될 가능성도 생긴다. 좋은 물건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천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부천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좋은 지역이 있으면 뭐 싼 지역이 더 좋다. 아까 여주는 봤는데 여주는 그렇게 확실하지 않는 이유가 교통이 너무 나빠요. 교통이 너무 나빠요. 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